이제 우리가 DB에 접속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접속 정보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이랑 이 우리 서버에 있는 DBMS랑 연결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내면은 DBMS로 가고 DBMS가 우리한테 뭔가를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세션을 획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또 얻어야 되는 거는 커서라는 게 있어요. 커서. 그래서 커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DBMS에서 데이터를 뭐 이렇게 조회를 하잖아요. 그거 저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커서는 어떻게 획득하냐면은 이렇게 커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것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 다 검색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넣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my cursors dict cursor 라고 넣어 주시고 요거 대소문자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커서를 얻으면 얘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잖아요. 또는 데이터를 반영을 하거나 그런 SQL문을 받아다가 실제로 DBMS에 전달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또 받아와서 여러분들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때 my cursor dict cursor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저희가 이 dict가 뭐냐면 딕셔너리 의미하거든요. 요거 그래서 딱 요 형태로 조회 결과를 가져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칼럼이 되겠죠. 네임 칼럼. 그리고 요게 칼럼 값이 되겠죠. 이것도 칼럼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데이터가 넘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시물 데이터가 넘어온다면 대충 한번 예상을 해보건데 이렇게 넘어오겠죠? 아티클 id 1 보드 id 3 그리고 타이틀 제목 1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하나가 뭘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행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0개의 딕셔너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게 되게 편해요. 딕셔너리를 받는 게. 자, 그러면은 이제 커서도 잘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고요. 그래서 PyMySQL cursors dict cursor 잘 얻어왔죠? 커서로.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SQL 실행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 프로그램에서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오고 싶다. 요거 가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이렇게 실행하면 되죠? 요거에 대한 실행 결과가 요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 표현을 해줄 건데 자,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문자열로. 자, 문자열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 파이썬 명령으로 해석하려다가 실패하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여러분들 SQL문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DBMS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DBMS한테 쿼리 전달하고 결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게 커서라 그랬죠. 그래서 4번
이게 3번 이 3번 과정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execute라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찾기 번거로우시니까 일단 제가 다 소개를 드리는 거고, 나중에 또 한번 해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모르시겠으면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execute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실행해야 될 걸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겠죠? 가로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SQL문을 작성을 해서 올바른 커서를 얻어서 그 커서한테 전달을 하면 얘는 그 조회 결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딕셔너리 형태로. 그거를 이 PyMySQL이라는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줘요. 여기는 참 편한 거죠. 이 결과를 하나씩 빼와야 되거든요. 뭐 결과 확인이라고 하죠,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여러 개의 행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10개의 딕셔너리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자, 그때 빼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개만 빼기, 여러 개 빼기. 한 개만 빼는 건 제일 위에 거 한 개만 빼겠죠. 여러 개 빼면은 가져온 거 다 빼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요거 위도가 다 가져오는 거니까 여러 개 빼기로 한번 해볼게요. 커서 점 패치 올. 네? 패치가 뺀다는 의미예요? 커서에서? 맞습니다. 패치해서 이렇게 다시 커서에서 이렇게 꺼낸다라는 뜻이에요. 꺼내는데 다 꺼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그냥 쓰기엔 조금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담아줄게요. 이 변수에 담기겠죠. 보세요, 여러분. 이거 커서 패치로 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대괄호, 이 끝에 대괄호, 그죠? 그리고 이 안에는 중괄호. 딕셔너리 여러 개가 들어있는 리스트잖아요, 이거. 리스트죠, 리스트. 그러니까 요거 리스트를 그냥 우리가 변수 저장한 겁니다. 이렇게 저장한 것처럼. 물론 오른쪽 값이 이렇게 명백하게 리스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요 커서.패치 올이라는 좀 다르게 생긴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아까 우리가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똑같다. 자, 그럼 우리가 뭐 리절트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0번째 이렇게 꺼냈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 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위에 것만. 1 하면 두 번째 거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거 나올 거고.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한번 쭉 빼볼까요? result 0번째를 article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변수에 담아볼게요. 그럼 여기 A1에는 이제 딕셔너리가 들어가겠죠. 여기 쇽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에서 값을 뺄 때는 타이틀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이 나오는 거죠. body 하면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게시판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요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번호 대신, 제목 대신, 작성자 대신, 작성일 대신, 조회수 대신. 그렇죠? 구멍이 5개 뚫렸으니까 포맷해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A1의 아티클 아이디죠. 번호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티클 아이디, 두 번째는 제목이죠. A1의 타이틀, 세 번째는 작성자죠. A1의 멤버 아이디죠. 네 번째 작성일 A1의 레그 데이트, 조회수는 A1의 히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만약 두 번째 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거 꺼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 프린트를 한번 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여기만 A2로. 이게 쭉 10개 하면, 10개 하면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줄 한번 그어주면은 조금 더 이뻐질라나?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뭐 여기서 이렇게 꾸미진 않아요. 콘솔로 꾸미진 않고,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낸 거, 이 데이터를 그대로 어디로 보내냐면 핸드폰이나 뭐 웹브라우저나 아니면은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보냅니다. 그럼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가장 안 보이는 좀 으슥한 데 있다가 고객들이 원하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돼가지고 프로그램 처리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웹브라우저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화면을 이제 그 핸드폰 개발자가 예쁘게 꾸미겠죠. 이 웹브라우저 개발자가 예쁘게 꾸미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사실상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개면은 100개면 이거 100개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복문 쓰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반복문을 쓰면은 얘를 아주 효과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요거까지 하면은 왠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좀 출력을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개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잖아요. 10개 더 하기 싫은데 만약 100개 해봐요. 안 하고 말지. 근데 반복문이라는 걸 쓰면은 이제 얘가 패턴이 있어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한번 볼게요. 다시 파이썬 기초로 넘어왔고요. 자, 반복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while이라는 게 있고 for라는 게 있어요. 자, while은 무한 반복할 때 많이 쓰고요. for는 리스트에서 꺼낼 때.
그래서 이 while 같은 경우는 여기 펄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펄스가 뭐라 그랬죠? 틀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말이면은 아무리 실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true로 바꿔주시면 true는 맞는 말이죠. 실행하시면 A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무한히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 print A라는 이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거 멈추시려면 요거 네모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펄스로 하면은 실행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한 반복을 시킬 때 while을 많이 쓰고요.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다. 네, 지금 우리가 볼 건 요거 말고 이제 요걸 볼 거예요. 밑에 보시면 for라고 있죠? 파이썬에서 for는 리스트랑 강하게 연관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밑에 보세요. 80번. for I in 여기 리스트 들어가죠? 여기. 그래서 for in이라고 많이 불러요. for in. 같이 써요, 항상. for in이라고 해서 이 in을 기준으로 왼쪽에 변수가 하나 오고요. 오른쪽에 리스트가 옵니다. 이 왼쪽에 변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꼭 i라고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돼요. num이라고 해도 되고 k라고 해도 되고 이름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 제가 여기 아까 i로 했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제일 이 리스트의 가장 앞쪽 거를 이 변수에 담아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온다?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end는 지금 처음 보는 것이죠. 잠깐 지워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1이 출력된다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자, 이게 끝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 거 있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걸 빼서 또 i에 담아줘요. 그럼 두 번째는 2가 되겠죠. i. 그 다음에 출력하면 2가 나오겠죠. 요거를 또 3을 빼서 넣어서 또 출력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일 마지막 것까지. 그래서 반복 횟수는 요거 개수만큼 하고요. 출력은 요거 하나씩 다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숫자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있을 때도 사과, 감, 귤, 배, 포도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똑같겠죠. 근데 이 값을 변수에 넣으면 이게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리스트라는 것을 획득하게 되면, 내가 얻게 되면 하나씩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꺼내 쓰지 마시고 for를 쓰시면은 앞에 거부터 끝에 거까지 순차적으로 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어떤 리스트가 와도 자, 이런 엉망진창인 리스트가 와도 자, 얘를 일단 잘 변수에 저장해 놓고 저장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엄청 길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변수에 저장을 해 놓고 변수 하나 만들고 in li 그래서 프린트로 이 i를 꺼내서 보시면은 하나씩 다 꺼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 요게 이제 만약에 이해가 되셨으면은 다시 우리 DB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서 요 커서 태치를 해가지고 나온 리절트 있죠. 얘가 제가 리스트라 그랬죠? 자, 얘가 리스트니까 이렇게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거 하나 빼고, 두 번째 거 하나 빼고. 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요 밑에 건 잠깐 이렇게 주석 처리할게요. 좀 코드가 단순해야 되니까. 그래서 for 하시고요. A in result.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꺼내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저는 딱 이렇게 두 줄 쳤는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일 첫 번째 거, 얘 보시면 요거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그렇죠? 요게 키고, 요게 값이고, 그렇죠? 요게 데이터 이름, 그렇죠? 요게 데이터 이름, 요게 데이터. 자, 그럼 이 A가 딕셔너리니까 A에서 특정 값을 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빼시면 된다는 거죠. 왜? A가 딕셔너리니까. 요 리스트에서 나오는 딕셔너리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핑을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리절트가 뭐예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의 결과 전체죠. 그럼 딕셔너리는 뭐예요? 리절트라고 하지 말고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리스트,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리스트는 테이블을 의미하고 딕셔너리는 하나의 로우, 행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딕셔너리의 키 있죠? 이게 열을 의미하죠. 컬럼, 로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절트가 테이블이고 테이블에서 행을 하나 꺼냈어요. 그 다음에 그 행에는 여러가지 컬럼이 있으니까 컬럼 하나 잡아준 거죠. 타이틀 컬럼. 그러니까 제목만 이렇게 쭉 10개가 나온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타이틀 말고 뭐 이렇게 바디도 꺼내볼 수 있고,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이렇게 해서 뭐 아티클 아이디도 꺼내볼 수 있고, 1번 제목 1 내용, 2번 제목 2 내용, 3번 제목 3 내용.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쏙 빼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리절트 요 리스트에서 콜을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빼가지고 그 딕셔너리의 어떤 칼럼들을 각각 꺼내서 쓸 수가 있구나. 요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요거를 갖다가 요 안에 넣으면 되죠. 요 안에. 요 폼은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싹 넣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A1, A2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밑에 건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요 A1을 A로 바꾸는 것보다는 얘를 A1으로 바꾸는 게 빠르겠죠. 됐고요. 자, 얘는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 이거 밖으로 뺄게요. 그렇죠? 얘는 제일 위에 한 번만 나와야 되죠? 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밖으로 한번 빼주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 꾸며서 출력을 했죠. 근데 이 프린트 요걸로 꾸미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꾸미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잘 발무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꾸며줄 수 있는 부분에다가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저기 소문에서 A1 붙이는 이유가 좀 뭐였어요? 네? 소문에서 A1 붙이는 이유. 여기서 A1으로 쓰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A라고 하면은 얘가 얘를 의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를 다 고치면 5번 고쳐야 되는데 이거 한 번만 붙이면 되니까. 그죠? 자, 요거는 그래서 그냥 대충 우격 다짐으로 꾸민 거고요. 요거 글씨 좀만, 제목 좀만 길어져도 이거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쁘게 꾸미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해 봤다 정도로 의미를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해봤으니까 입력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입력?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입력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건 출력문이니까 요거 내비 두고 더하기 버튼 눌러서 하나 또 만들게요. 자, 여기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은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 커서를 획득했잖아요. 커서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DBMS랑 우리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하면서 DB 그 SQL을 전달해서 결과를 가져오거나 반영을 해줄 거예요. 우리는 얘한테 계속 일을 시키면 됩니다. 자, 만약 다른 SQL문을 실행시키고 싶다. 지금은 셀렉트 했잖아요. 그죠? 자, 다른 거 실행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로 와서 SQL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한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것 중에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이 아티클에다가 인서트 하는 거 요거 하나 가져올게요.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세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렬로 넣으면 되게 길어지고 이거 이렇게 맞추기도 좀 번거롭고 귀찮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파이썬에서는 자, 요거 따옴표를 이렇게 3개씩 써주면은 여러 줄의 문자열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옴표 3개, 따옴표 3개 하면 요 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다 문자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고정해서 넣으면은 넣을 때마다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코드를. 번거롭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입력을 받아볼게요. 입력 받는 거 기억나시죠? 방금 했던 거. 그래서 일단 게시판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1번은 질문과 답변, 2번은 공지사항, 3번은 뭐였죠? 자유 게시판. 하고 보드 아이디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풋 하나 더 해서요. 이거는 이번엔 제목 타이틀, 내용은 바디, 이렇게. 자, 조회수는 어차피 0으로 들어갈 거니까 0으로 해놓고, 레그데이트도 그냥 이거 픽스 해놓을게요.
아니면 요거 이렇게 now로 해주시면은 오늘 날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로그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그냥 바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드래곤볼 모으듯이 데이터 4개를 입력을 통해서 받아준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을 여기 원하는 위치에 쏙 넣으려면 어떻게 된다? 구멍을 뚫어야 된다.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 요거 문자를 넣을 때 요거 살려 주셔야 돼요. 요거 코테이션 따옴표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코테이션 꼭 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군데 구멍 뚫린 데 넣으려면 점 포맷 하시고, 자, 순서대로 넣어줄게요. 요거 보드 아이디죠? 첫 번째 보드 아이디, 두 번째 타이틀, 세 번째 바디, 네 번째 멤버 아이디. 하고 이제 요건 DB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영할 때는 요거를 꼭 해줘야 돼요. 커서 쪽 DB 점 커밋. 커밋 기억나시죠? 우리가 트랜잭션 할 때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제목은 내용은 회원번호는 그냥 1번이라고 일단 할게요. 자, 뭐 별일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를 다시 실행해보면 자, 왜 안 나오지? 자, 좀 실수했네요. 그죠? SQL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커밋 하기 전에 SQL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필요한 거 딱 입력하고 여기 올라가서 이거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그래도 안 됐네. 잠시만요. 니아를 옮겨가면서 지금 운동하면서 하시는 거죠? 네. 자,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돼야 되는데.
자, 요거 원래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저도 지금 문제를